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초가 되면 또 학기 중간중간에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네. 어, 사실 학교폭력 발생의 어떤 수치로 보면 주먹 다짐을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신체 폭행은 많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말로써 또는 글로써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유형의 폭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맞아서 생긴 어떤 상흔보다 이건 좀 덜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사진, 예, 물 얼음의 결정체인데요. 음,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결정체가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망할 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EBS에서 어떤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도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떤 갓 지은 밥에다가 좋은 말을 했을 때랑 나쁜 말을 했을 때랑 어떤 결과, 또 식물에다가도 좋은 말을 했을 때와 나쁜 말을 했을 때의 그런 결과. 예. 우리의 이런 물들 또 사람 몸도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들이 이런 말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내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감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국의 이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손에 들지 않고서도 뭘로, 말로도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의 중요성은 거듭거듭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말에 그냥 장난삼아 한 말에 누군가는 맞고 다칠 수가 있어요. 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무심코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개구리처럼. 그러면 이 학폭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조금 가까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졌다. 이거 학폭일까?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지우개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던져요. 근데 이거 학폭이냐는 거예요. 네. 학폭이 맞습니다. 학폭이 맞아요.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림. 때림의 강도는 안 나왔어요. 세게 때렸다, 약하게 때렸다, 강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때림. 학폭일까요? 선생님 저는 살살 건드렸는데요. 맞은 친구는 때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학폭일까요? 네. 이런 건 쉽죠. 학폭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좀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경미한 것 같은데도 학폭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해서 여러분들 이게 학폭이 될까? 이건 진짜 장난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폭에 대한 정의예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쭉 있으면서. 근데 요런 것들이 학폭의 어떤 규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떤 비율로 보면 말로써 글로써 실제 대면보다도 사이버상에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사이버 폭력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짚어주고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유형들이 학폭인데 이런 경우는 아쉬워요. 뭐냐면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이런 폭력들이 있어서 부모님도 속상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다가 또 부모님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폭력보다도 지금 고등학생이면 사실 형사적인 어떤 책임도 질 나이가 됐거든요. 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형사상, 민사상의 그런 책임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이거 학교 폭력에서 이런 거를 알고 있기보다는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말이냐면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서 이런 거를 정말 몰라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들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오래전에 데이터라 바로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2%는 넘어섰죠.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률 더 넘습니다. 네. 스마트폰 평균 시간 적게 나왔죠? 더 많아요. 네. 사이버 폭력의 경험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의 퍼센트.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이버 폭력의 증가율이 최고다. 그리고 이 포인트도 이 증가율도 계속 증가세에 있다라는 신문 기사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선생님도 이제 중학교에서 왔는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사실 첫 번째 학교 폭력 건이었어요. 그만큼 빨리도 일어났을 뿐더러 그리고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은 사실 좋다는 게 데이터가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묻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밝힐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학생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 말이 그러면 사이버는 잘 들통나니까 처벌을 잘 받으니까 다른 유형의 폭력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빈도와 많은 어떤 그런 데이터로 이런 유형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벌어지면서도 정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버상의 어떤 에티켓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숙지하고 또 예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의 정의는 이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보면 어떤 이런 SNS를 활용해서 또는 대화창을 활용해서 조금 속된 말로 이렇게 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보통신망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들을 하는 행위가 사이버 모욕이 된다. 그래서
우린 원래 친했는데 친할 때 이렇게 욕설도 주고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친하더라도 더 어떤 대화를 상대방을 배려하게 써야 되고, 친하다는 것은 변동이 가능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친할 때야 조금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지만, 친하지 않고 싸울 때에는 이런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더 불쾌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아까 어떤 말은 하나의 비수가 되고 가시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도 더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예. 사실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은 거의 이렇게 맥을 같이 가거든요. 하니까 여러분들 요 두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런 사이버상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글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익명성 보장되니까 댓글로든 아니면 등등의 뭐 유형으로 참여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 해서 여러분들 좀 어떤 비방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 지식은 좀 긍정적인 면에서 지식 공유는 괜찮지만 비방글이라든지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어떤 댓글이라든지 참여를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버 성희롱. 네.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옆에 그림에도 보지만 수박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고 너 엉덩이 같아. 뭐 이런 것들. 예, 또는 외모 같은 거. 다른 유사한 어떤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야, 이거 너랑 비슷하다. 아니면 야, 이거 네 얼굴하고 비슷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막 그런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 성범죄로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 문제로서 접수가 되면 학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불러다가 지도할 사안이 아니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책임이 방금 이런 유형들에서도 사실 가장 큰 게 이런 성적인 문제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유포하지도 말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하는 그런 유사 행위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SNS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활용을 해야 이 기술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최근의 N번방 사건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 어떤 도덕을 논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성들 예,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호기심에서도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범죄거든요. 하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버 상에서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접근들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또 여러 사례를 또 살펴보면은요. SNS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와이파이 셔틀,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 셔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카따, 떼카,
무슨 말이냐?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행위랍니다. 방폭.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것. 수치심을 주죠. 또 감옥.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에 초대하여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고서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와이파이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데이터를 소진하게 하는 거. 네. 테더링 기능을 활용해서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해서 무선 데이터 갈취. 사실 이 데이터는 금전적인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어떤 금품갈취와 유사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의 한 사례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징과 문제점인데요.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항상 24시간 동안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일부 시간에 잠깐 올렸는데 걔한테 화가 나서 근데 피해 학생 그거를 잠도 못 자고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시간은 정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시간대만 피해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온라인 특성상 추적하기 어려움, 가해자가 찾기 어려움. 사실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가해 학생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한다. 네, 최근에는 에스크라는 그런 어플로도 작년만 해도 한 2건 정도 중학교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2건 다 가해 학생을 다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특징이 되지 않아요. 해서 여러분들 절대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피해는 심각해요. 여전히요. 왜냐면 내가 걔한테만 딱 그냥 얼굴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더 수치심을 느끼거나 더 피해를 받는 일들이 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겁니다. 저 방법입니다. 절대 이런 폭력을 받고 나서 혼자 삭히면 안 돼요. 가까운 부모님, 또 선생님, 그리고 117이라든지 또 우리 담당 경찰관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이버 폭력은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해요. 해서 꼭 이런 부분들을 잘 수집해서 내가 받은 피해를 조금 객관화시키고 그거를 자료로 해서 꼭 여러분들 이런 일이 누구든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네, 저희 학교도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도 또 홈페이지에도 다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꼭 참지 말고 삭히지 말고 신고를 해라 라는 겁니다. 1388-117 문자도 가능하고 어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을 잘 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사이버 폭력 내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학교 폭력 여러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선생님도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마냥 안타까워할 수는 없어요. 재발 방지라든지 그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사안을 정확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처리를 한 다음에도 사실 깔끔하고 시원한 마음은 들지 않아요. 양쪽 다 피해 가해 학생 모두 다 같이 상처를 입거든요. 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행동과 말에 더 숙고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서 절대 2020년도에는 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이때에도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절대 없기를 기원합니다. 예, 올 한해 정말 행복하고 또 활기찬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일들 오랫동안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